대답이 없으시구나. 우리 저기 국수장 회의든 뭐 해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청정부장입니다. 티타임인데 무슨 진행까지 됐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12월 12일 날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면서 2026년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귀포시 예산을 올해 초에 시장께서 밝힌 바와 있듯이 시정 운영 6대 분점 지시 전략에 따라 구분해서 주요 사업과 예산액을 작성했고 오늘 그렇게 언론사 기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내년도 서귀포시 예산 구조와 예산 사업을 신속히 시민들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2026년도 시정 운영 주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자료입니다. 보도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브리핑하지 않고 세부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시장님과 소관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5% 정도 늘었는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2~3%는 사실 늘어야 우리가 실제 집행하는 사업비가 조금 여유가 좀 있을 텐데 1.5% 하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그렇게 늘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1년 전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기본 경비 이런 부분들이 한 3~4%는 늡니다. 언제든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예산들이 그만큼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기체를 4,500억 정도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체 한 4,500억 중에서 우리 한 30몇 표 정도 서귀포가 갖고 온 곳에서는 1,318억 정도가 지방채로 해서 하는 우리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 부분들이 SOC 건물 40억 이상짜리만 기체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거 우리 이중섭 있습니까? 우명창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명창 저기 복지관 이런 부분, 그다음에 SOC 도로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이 투자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문제가 좀 됐던 도로공사 중단 사업들이 기체를 하면서 많이 좀 숨통이 좀 트여갖고 이번에 좀 많이 반영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서귀포 쪽에는 그런 게 많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은 SOC 도로 이런 쪽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많은 것보다 비슷하긴 한데 그 내막을 보면은 올해 예산들은 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로 고상비 쪽에 도로로 편입되는 부재단 고상비 쪽에 주로 좀 충당되는 부분이고 내년에 하는 그런 도로 비용은 실제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분야별로 보면은 복지 쪽이 상당히 많이 한 33%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국가에서 어떤 생계급여, 기본급여 이렇게 위에 좀 올라가면서 상당 폭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있을 부분 중 하나가 문화관광도시 부분일 텐데요. 내년에도 세연쇼 이 부분은 우리 1억 세연쇼는 1억 3,500이 늘었네. 1억 3,500이가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작년에는 올해는 1년 동안 기획하고 보다 보니까 7월 중순부터
당겨서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더시 문화 페스티벌 이 부분도 올해 2억 4천 정도인데 올해 이번에도 1억 정도가 늘어서 그것도 조금 당겨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피시거기들하고 좀 대답을 못하고 그냥 엄청 궁금 같아요.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성장으로 보니까 농림해양수산 1차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올해가 3.1% 줄었습니다. 올해 국내산도 보니까 신성농정 작업 예산이 국내산에 대폭 축소돼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이루고 있으니 수경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대폭까지는 아니었고 그래서 기억으로는 그때 한 80억 정도? 8, 90억 정도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경에다가 다 반영이 됐고요. 추가됐죠. 뭐 작년보다 더. 원래는 어쨌든 내년 예산이 이렇게 마이너스 3.6% 감소하는 거는 맞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 올라가게 되면 경상경비 빼고는 사실은 다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다 줄어드는 게 맞아요. 이 아구가 그리고 그 복지비가 지금 33% 정도 늘다 보니까 다른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수치상으로는 줄어든 걸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내년에 특히 또 많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에 또 그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쪽 부분의 예산이 또 많이 좀 투입돼서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들이 조금 감액된 걸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제주 동부 공설 장례식장 확충 사업 요거 관련돼서 분들이 이거 39억인가 그죠?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성산포에서 쭉 가다 보면 장례식장 네, 그 길을 뭐 리모델링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 서귀포 어려운 규모의 장례식장을 좀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 그 수건 사업입니다. 기존 성산 공설역이니까 예, 성산 저기 정신명칭 공설 장례 얘기해봐. 얘기해요. 사업 정식 명칭은 제주 동구 공설 장례식장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수산리에 있는 시설은 기존대로 이용을 하는데 거기 냉장 시설이라든가 분양실 같은 게 부족해서 그 바로 옆부지로 해가지고 저희도 분양실 2개, 안치실 2개, 연습실, 참관실을 한 그런 시설을 갖춘 지상 2층의 규모로 저희도 추진하려고 해서 기존 명칭으로 기존 명칭이 그런가? 네, 제주 동부 공설 장례식장 확충 안치실 2개하고 분양실 2개, 분양실 2개. 네, 그다음에 그 안치실 안에는 냉장고 한 12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서귀포령 말고는 서귀포 장례시설이 안치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걸로 지금 나월에도 이제 있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섭적으로 이제 장례를 치렀고 실질적인 안치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저 이번 예산을 그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이렇게 타겟을 잡고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어떤 예산이겠습니까?
서귀포. 정확한 의미를 그러니까 지금 민생 경제에다가 타겟을 맞춰갖고 하는데 예, 예. 지금 서귀포에 예산을 어디에다 제일 먼저 투입해야 일단 우리 쪽에서 민생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산 부분이 SOC 부분이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그 건설 쪽.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보상비 쪽이었는데 이제는 실제 공사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중사업 부분들도 다 이제 공사 이런 SOC 이런 건설 이런 쪽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되면서 그게 전반적으로 조금 스며들지 않았을까 쪽으로 스케줄 떠나는 생각도 가져보고 그리고 이거 저 청년 예산을 예, 예. 청년이 떠나갖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65억을 지금 잡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들은 다 좀더 부족하고 요거만 부족한 게 아니고 뭐 모든 분야는 아니나 다른 것도 되지만 청년들이 떠나는 게 가장 이게 서귀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씩 그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담아놓고 그다음에 할당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쪽 각종 공연 뭐 이런 부분 할 때 이쪽에 있는 문화예술인 그러면서 또 청년 쪽도 문화예술 쪽을 조금 포션 줘갖고 좀 더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와서 조금 더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른 이야기지만 그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인 쪽으로 많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정읍시에 보니까 그 이학수 시장님이 예, 예.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서 그 어린이들 위해서 그 한 1,000명만 와도 아주 성공적으로 했는데 어마어마한 인원이 와서 경제가 다 살아나갖고 그 아주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것도 서귀포에 좀 만들면 어린이가 여기 한 거의 10,000평짜리 그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른 부모 전부 전국에서 와갖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아주 모델이 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모범적인 네. 하나씩 다 분야별로 하게 되면 다 그렇게 되는 아니 나 효과가 서귀포도 있을 그렇게 텐데요. 좀 만들어야만 되지. 이쪽에도 예산이 좀 없어서 하지만은 어린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조금 그 좋아하는 부분이라는 게 일단은 몇 가지가 있어. 돌봄의 부분, 돌봄의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올해도 하반기에 5개를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부분이고요. 틈새 돌봄. 그다음에 그 어린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그 기적인 그 고목리한 거. 공공형 어린이 실내 어린이 놀이터 이런 부분이 지금 고목리니까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고요. 내년 한 1월 쯤 다 마무리되겠죠. 2월. 그리고 우리 또 이번에 추가에 2호점 그거를 월드컵 경기장에다가 좀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규모가 조금 크거든요. 이런 걸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청년들이 또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녀 교육 부분입니다. 자녀 교육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많이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뭐 다들 뭐 반대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뭐 지금도 국영과로 생각하냐고 뭐 이런 얘기 많은데 그래도 많이 하지 못하고 조금은 신경을 쓰려고 써서 초등에 대한 좀 독특한 특수화 프로그램을 좀 지원하는 부분.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진로 특강이고 요것도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우리가 좀 부탁해서 하는 식으로 연결해갖고 조금 확대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하고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입시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 드림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부분들 다 그런 부분하고 연결돼서 하는 거라고 좀 봐주시면 그리고 또 이중섭 거리하고 명동 뭐 상권 그 활성화 사업에 20억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럼 사실상 지금 그 부단하게 뭐 이렇게 뭐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제가 지금 서귀포 경제가 좀 엉망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20억을 투자해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건지 여기 좀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배경이 그전에 그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공모 일단 공모하는데 잘 확보를 잘 만들어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쪽에서 한 2천 정도, 2, 3천을 투자 좀 지원해 줘갖고 하여튼 민간 쪽 전문가를 붙여서 이렇게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의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1차적으로 작년 말에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이 1억 됐고 1차적으로 그래서 그걸 토해서 중앙에 그 100억짜리 5년에 100억짜리 그게 동네 상권 발전소 그 공모에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20억씩 5년 동안 하는 투자 사업인데요. 이중섭거리 명동로 요쪽 동네의 어떤 이런 그 상권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인데 그 주체는 그쪽 그 상인회 이쪽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 그 상인회장님한테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 앞으로 이 이상 우리 시청에서 더 지원해 주기 쉽지 않을 거다. 요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그 시스템을 갈 수 있도록 좀 잘 구상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막 그 저기 뭐라 해야 되나요? 아이디어 내고 이런 것들은 안 했던데 그분들이 책임하에 그분들이 그 상권을 발전할 수 있는 자발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잘 엮어서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1차년도 내년 1차년도 20억이 반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님, 예. 스타트업 베이하고 스타트업 타운은 베이는 중요하죠. 스타트업은 운영비죠, 운영비. 예. 어디 돈이 깜짝이야. 저기 저쪽 그 농협 쪽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예. 베이는 쉽게 얘기하면 애기 그다음에 조금 중간 단계 그런데 스타트업 타운은 걸음마 아니 조금 더 나간 상태고 그다음에 저기 거기다 저기 주거 기능까지도 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보면서 보니까 지사 개념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본산이 서울에 여기 지사.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여기서 우리 서귀포 청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왜냐면 제가 올해 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원 조건이 이렇게 서류 쓰는 게 너무 까고 뭐 창업 계획 그다음에 뭐 얼마나 앞으로 네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지까지 이 표현을 꼭 뽑아내야 돼요. 본사에 있는 그 서울의 본사에 있는 제주지사들은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러니까 와요. 오는 건 좋은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담을 쭉 깔고 철수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에 있는 자격이 여기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기서도 가능하되 1년 내에 2년 내에 이쪽에 들어오도록 2년 내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혜택이 있어요. 엄청 좋지 않습니까?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혜택이 좋고 또 까다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담을 쭉 빨고 너무 누가 쩔어보지 마요. 단물 쫙 아니 이거 진짜 단물을 우리가 이거를 준다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100% 근데 여기에다가 와야 된다 이게 쉽지 왔다 않아요. 여기 살게 해야지 정정하게 해야 되는데 돌아가면 우리는 우리 여기 정말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청년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창출할 돈 계획을 세운대요. 너네 여기서 오면 얼마를 벌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제 이런 본사를 둔 애들은 계획이 쫙 있어요. 그 수술된 돈 저기 먹으려면은 혜택 받으려면은 쉽게 저기 누구나 막 저기 불만이 엄청 많죠. 저기 아니, 할 수가 없죠.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와서 창업을 할 사람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본사는 지사들은 아니다. 근데 예? 지사들은 지사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사 개념도 되나요? 그거는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예,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지사로 쭉 해가지고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 없는데. 없는 게 네. 아니 그거를 왜냐하면 확인하려면 제가 아니 그 그거를 하는데 해줘. 제가 그 명단을 가져와 볼까요? 예. 명당 아니라 우리 자기 없으면은 바로 저기 그거는 해야 되는 부분 약속을 해야 돼요. 이게 나 궁금한 게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창업을 하려고 이제 창업의 전체적 그런 예.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진짜 실제 이런 경우가 일어납니까? 아니 그러면 지사가 그러면 미리 오픈하고 잘 돼 있는 그런 회사를 도와주는 겁니까? 그 우리 시민연대금으로 그 말이 안 아니, 돼. 이거 저희들이- 진짜 저희들은 이게 청년 예, 창업을 확인.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는 확인해서 팩트의 문제니까 이건 팩트의 문제니까 논란의 대상인 문제 아니고 팩트 문제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하지만 그건 조치하면 될 거예요. 네. 창업이 중심이니 여기 올해도 벌써 여기 똑같은 여기 비슷한데 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건데 저는 제대로 잘 활용이 돼서 우리 청년들이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 일 없이 잘 아주 왔다리 규모가 갔다리 해요. 적은 겁니다. 아이고 5억 갖고. 그렇긴 한데 여기에 이제까지 들어간 돈이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건물이 3개나 300 좋았으니까 1호, 2호, 3호 이때 주거공간까지 예,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꽤 그러니까 탑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요거를 욕심 다 지자체 벤치마킹 하는 예, 겁니다. 하시더라고. 예. 실제 또 예. 다른 보니까 속초시장에도 이거를 중의업, 제휴공고를 중의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저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멀쩡한 창업자, 창업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 아닌 지사의 개념들이 왔다가 가면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거는 제가 할 거고요. 확실하게 할 부분이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열을 투자하면 바로 열 효과 날 거라고 보시면 이런 거 못합니다. 열에 진짜 열에 하나 잘 되는 거 해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가져가고 길게 보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물론 이쪽에서는 지표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너네 뭐 이번 달에 올해 안에 이쪽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은 의외로 그 경영 쪽 마인드가 뭐라요?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조금은 적은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그걸 창업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돈이 인풋 아웃풋 이 부분에 대한 게 그 계획서에 없더라면은 아이템만으로 되는 건 아닌데 창업은. 어차피 교육도 다 시키셨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진행 좀 네.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내일 안 돼요. 내년에 장기체전 예. 이거 보면 거의 317억이고 거의 예. 문화 관련 예. 거의 40%만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끝나고 그냥 약간 또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요 시설들 활용 방안 같은 것도 하고 활용 내후년에 그럼 요 그게 유지 보수 비용 같은 예산인데 내년부터 새로 편성이 되는 건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서귀포 쪽에 그 전체전을 위한 어떤 SOC 그쪽 사업비가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 이전부터 투자를 해왔고 내년에가 제일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 시민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9월달, 10월달 하는데 왜 막 1월부터 공사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1월부터 해갖고 우리가 한 6월 이전 다 끝내놔야 돼요. 다 끝내야 이게 그 규격에 맞추는 인증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인증받는 것도 한 3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일찍 빨리 끝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일단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빨리 그 개보수 이런 거를 빨리 완벽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추후의 부분은 조금은 그거 한 다음에 내년 한 중반쯤 돼 가면은 조금 여유 있을 것 같아. 그 기간이라. 그리고 그런 쪽에 좀 그때 가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저기 보수비 유지 보수비는
사실은요, 뭐 그거는 뭐 우리 그 오상환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는 또 건물비 저런 거 건물비에 또 10%는 항상 예산 반영해야 돼요.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돼야 잘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았는데 어렵지만 유지보수가. 근데 결국 우리 요 경기장이라든가 여러 종합체육관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서귀포시가 체육을 통한 어떤 그런 매력 있는 도시, 그러니까 전지훈련으로서의 어떤 매력,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어떤 문화체육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매력이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어떤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훈련장이 문제죠. 훈련장이 국가 태릉 선수촌 그게 버금가는 훈련장이 여기 유치돼야만이 외국에 안 가고 다니는. 서귀포가요. 진짜 잘 비교하신 분들은 좀 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지훈련 그 인원이 한 32,000명이에요. 근데 그게 거의 풀. 그 이상 늘리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프라 속에서는. 근데 지금 제가 와서 노력하는 거는 그 32,000명 늘려보자. 지금 인프라에서도 그러니까 4계절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그런 노력하에서 최근에 그 야구 쪽 좀 도와주는 분이 계셔갖고 야구 쪽 대회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거 안에서는 지금 인프라 쪽에서는 32,000명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정체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시설적 인프라가 확충되면은 앞으로 인구들이 확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전지훈련 온 분들 좀 얘기 들어보면 경쟁력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서귀포, 특히 서귀포 따뜻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 내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점점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공짜가 아니고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전지훈련 어느 정도 벌었습니까? 전지훈련 한 300억. 그 금액으로는 얼마 안 돼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쓰는 돈이 문제죠. 항상 얘기하는 게 쓰는 거. 자기네가 야구하는데 이거 최근에 뭐 미들 야구 우수 초등학교 야구 중학교 우수 중학교 초청 전국 대회 이런 거 때도 보면 한 500명 됩니다. 선수 500명 오면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호자도 옵니다.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하는 사람들이 한 800명에서 10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한 10일 동안 쓴다고 보여요. 10일 동안 먹고 자는 거, 우리 먹고 자는 거 분절 안 해줍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경제 유발 효과라는 게 파생 효과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 게 기본 거예요. 우리 저기 월드컵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1년 수익이나 물어보니까 1억 얼마를 내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한번 할 때마다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저기 몇만 명? 2만 명? 19,000명? 지난번에 마지막 그 저기 경기 할 때 있잖아요. SK 18,000명. 이 18,000명이 이틀 먹는다고 했을 때 이틀에서 3일 먹고 가는 이유가 큰 거죠.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저 몇천억짜리 월드컵 경기장을 운영하는 거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 수입은요. 세입 들어오는 거는 물어봤더니 1억 3천인가. 요거는 세금으로는 조금 세입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유발 효과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고 있다고 말씀. 그렇게 좀 이해를. 저 서귀포 방송 손들어 주다. 뒤에는 제가 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기대도 많고 예. 1년 반 동안 행정을 이끌어오셨지만 개혁의 전혀 거리가 멀어 보여요. 이 인건비만 드러나도 불경기에 감귤 농정 사무관자리 늘리고 복지 노인 사무관자리 늘리고 하는데 과수동 통폐합 이거 다 서귀포 1, 2, 3이 합쳐야 10,000명밖에 안 되는 걸 그건 전혀 손 놓고 있고 이게 복지 예산도 35%인데도 이게 복지 시설 지금 고소고발 10건 넘어 수사 중인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고 엉망진창인데 이러고 책임 경영이 안 되거든요. 사기꾼이라고. 이게 좀 심각한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아주 많이 노력하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꼭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임명시장 문제, 기초자치단체 도입 부분, 요거 또 이게 맞물려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서 아주 뭐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성과 내려고 따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까지 오다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네. 날짜상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고 실질적으로 내년 선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기간은 몇 달 안 됩니다. 딱 남아 있는 게 몇 달 안 됩니다. 이건 예산 문제는 아니고 예. 어쨌든 각 지역별로 계획하시면라든지 악의적으로 얼마 전에도 올레시장 그래서 그거 아시죠?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어떤 뭔가 같은 액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번 이미지가 고착화가 돼버리면 안 좋은 이미지가 돼버리면 예전에 오영훈 지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이미지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행정 좀 그래도 6개월 남은 기간 6개월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 연구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고민을 하는 부분으로 그때도 그때 제가 4시쯤인가 보고를 받았어요. 당일날 4시쯤에 보고 와서 그 CCTV가 24시간 돌아간다라고 뭐 확실히 하고 저쪽에서도 아니다라고 딱 하니까 그러면은 바로 반박을 내자. 거기서도 상당 부분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바로 뭐 다음 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니다. 바로 당일날 그 보좌를 뿌리고 우리 쪽에서도 그 보좌 뿌리고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온라인 시스템에도 바로 탑재하는 걸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SBS에서는 좀 사실이 아닌다는 쪽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주면서 빨리 이렇게 많이 쓰시면 되는데 제가 그 후에 며칠 후에 가봤어요. 한 조금 후에 가보니까 타격은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그 가게는 타격이 많이 컸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올레시장 사람들도 줄어드는 거기 그 상인회장님한테도 좀 얘기 들어보니까 들어보면은 오는 사람들 일부는 여기가 그래서 저게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저런 거 하나 갖고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분이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학교가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저께는 또뭐
직강 부분도 좀 나오고 그런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죠. 지금 서귀포에 제일 시간 접근이 한 시간에서 가지는 저기 굉장히 그거를 설득하는 노력 좀 많이 필요할 부분이고 초반에 대응 안 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에 어저께도 제보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저번에 기사도 썼고 지금 우리 자기 밀감 밭이 아닌데도 그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개입이 됐습니다. 선거장도 포함이었고 피해자들이 화주들하고 밀감 밭대기 거리 거래. 요런 게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 밭이라고 하고 선거장에 개입이 돼 있고 피해자들이 화주나 선거장들이 또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서귀포에 굉장히 지금 피해자가 거의 뭐 좀 확대면 한 100여 명 정도 그래도 그게 뭐 몇천만 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고소해봤자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묻히고 있긴 한데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도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그 농업인 단체나 농협 같은데 얘기해서 또 밭대기 거래할 때는 밭을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두지 않으면 지금 서귀포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그 피해가 몇십억이 되고 이런 거를 지금 행정 차원에서 좀 치료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현장도 다녔고 그쪽에 이사님도 만나고 해서 그 얘기를 듣다 해서 그분은 이제 밥은 안 먹어도 되지. 사는 분이고 친인척 간에 혈연 관계도 있고 이런 식에서 그 기사님 말씀하셔도 그런 식으로 이제 모 지역만 아니고 옆에 인근 지역까지 해서 밑간까지 올라가니까 이런 거라. 농협하고 밑간까지 좋아가니까. 농협동하고 해서 그런 부분 기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에서도 다시 문서를 아마 그렇게 해서 발송을 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전 그 밭대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봐서 저희들이 도에 있을 때 표준 계약서 폼을 저희들이 일부러 도에서 만들어서 보내고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런 계약서 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이걸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자기 밭이 아닌데 예. 자기 밭이라고 해서 해버리는 그런 부분은 피해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 어떤 교육을 좀 포함해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하도록 하는 거죠 뭐. 이거가 좋다 보니까 네, 결국은 가격이 좋으니까 어쩔 수 아니 없어요. 사기 치는 사람 아무리 해도 안 예방하는 됩니다. 게 쉽진 않은데 보이스피싱도 왜 당하는 조금 나름대로 그 주의하게 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면은 일정 부분은 그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거고. 근데 그 금토 세연쇼 거기에 그 포장마차 막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부분이 조금 안쪽에다가 했으면은 더 막 달려들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떠나서 저명 허가 받는 게 겨우 그거 2개 받았습니다. 제가 한 이걸 몇 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겨우 2개 받아서요. 일단 그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조금 안쪽에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쪽에 좀 가게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음료수 가게 샌드위치 좀 하고 그건 장사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에 그 서기마을 그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그 시장인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활용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은 방향으로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고 얘기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몫이 좋은데 따로 허가 받을 일이 없고 이미 개설되어 있는 거라서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내년에 거기 2층 리모델링 2층 리모델링을 2층도 좀 하려고 하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거를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푸드트럭 바로 맞은편에 공공용지가 좀 있습니다. 식당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공원 관리 계획을 좀 바꿔서 그쪽에서 좀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밤에 뭐 맥주라도 시맥이라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을 좀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걸 좀 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가 너무 작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떨지 모르는데 사실 원래 8월달에 반다디 체육센터에 가지고 우리 장애인 분들이 많이 거기 체육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주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내년에는 뭐 이 정부 채전 때문에 많이 그런 시설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장애인 체육인들이 대회를 하는 예산이 어제 장애인 체육인의 밤 갔는데 거기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많아야 한 8천 정도면 되는데 원래는 내년 예산이 한 반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장애인 체육 대회 유치하는 뭐 협회장배들은 장애인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 어제 장애인 체육회 우주 선수로 수상을 하는 이윤주라는 배드민턴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로 한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애 선수라 가지고 앉지 못했는데 우리 장애인 체육에 보면 스포츠는 복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대회를 하고 계속 연습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울리고 전국 대회 가서도 동메달 따고 왔는데 많은 예산이 뭐 억 단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3천, 5천이면 한 경기는 3천, 5천 아니 한 경기가 아니라 10종목입니다. 10개 종목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총 8천인데 그게 4천으로 거의 반이 줄었답니다. 전 종목 그러니까 전 가맹 단체가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8천인데 그게 한 4천 정도만 이렇게 그쪽에 좀 신경 써주면 저희도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가니까 태권도 대회를 절반 줄여 못해 먹긴. 네 갔더니 절반인가밖에 안 절반밖에 안 하니까 못해 먹겠다고. 절반은 협회에서 자부다 뭐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그게 상당 부분에 다 절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시장 와서 아쉬운 부분 제가 시장 와서 깜짝 놀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의 것들이 거의 다 세금에 의존하고 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민간 영역도 세금에 안 하고 있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교육 쪽에는 뭐 교육 쪽에도 뭐 사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워낙 큰 부분이 있으면 뭐 그렇게 있지만 우리가 특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장애인 쪽 체육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쪽에서 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애 배드민턴 협회장도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신경 쓰고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장이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나중에 저랑 배드민턴 한번 치시죠.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